자,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입니다. 그죠? 자, 오늘 1분기가 또 이제 지났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분기에는 또 우리 참 셀트리온이 그죠? 참 힘들고 고생스러웠죠. 하지만 또 1분기에는 또 우리한테 엄청난 또 셀트가 희망은 주었어요. 그죠? 희망과 꿈을 주었고, 그 반면에 이제 주가는 조금 힘든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이제 1분기 마지막에 주가가 또 다시 30만원대 위로, 그죠? 올라오면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사실은 셀트리온이 뭐 어쨌든 하락은 했지만, 비록 주가는 하락했지만,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약간 좀 보탤 게 있는 게,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1년 만에 이렇게 그 신약을, 그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또 이 개발한 신약이 또 바로 지금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튼 지금 환자들한테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뭐 800 몇 명이라고 증가세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이 부분을 이따가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까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 비록 주가는 뭐 1분기에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2분기를 맞이하면서, 그죠? 말 그대로 신약이 돈을 벌어옵니다. 야, 참 신약이 1년 만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은 그 신약을 개발하는 그 제약사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회사를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돈은 아무나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그죠? 큰 보물이 될 것으로, 큰 또 우리가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릴 수 있는 주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딱 그 보면 알아요, 주식을. 제가 원래 이제 중장기 투자를 되게 어느 순간부터, 그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지 셀트가 지금 2, 3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30만 원이 넘은데도, 그죠,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좀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뭐 이거 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 하얀 도화지에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을 지금 제가 계속 그리라고 하잖아요. 꿈을 그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그리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요, 그죠?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치요? 이런 힘들 때 여기다가 꿈을 기록해 보세요. 아, 난 이렇게 되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셀트리온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줍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면,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오늘은 이제 또,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었어. 그죠? 근데 오늘 뭐 크게 이렇게 장 막판에 조금 주가가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어제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또 사는가 싶더니, 자, 오늘은 뭐 조금 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어요. 연기금이 요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주식은 팔고 있는 그런 행국인데,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아무튼 뭐 지금 3,000 계약 정도 팔면서, 그죠? 외국인도 2,900억. 또 금융 투자가 이제 아무튼 3천억 이상 매도를 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조금 파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장중에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화산이 또 터졌다고 해요. 분화구가, 그죠? 그래서 뭐 1km까지 날라갔다고 하는데, 자, 중국도 조금 또 아시아 증시가 조금 조정은 받았으니까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좀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인데, 뭐 요 정도 수준이면 이따가 차트 보겠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 안에 내용을 보면, 자, 내용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주와 실적 호전주 쪽에서의 주도주 조금 나누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지수가 뭐 아무튼 4월 정도에 만약에 상승 쪽으로 머리를 틀고 나가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적 장세가 전개되면, 자, 그동안에 제가 이제 BBIC 부분, 그죠? 어쨌든 성장 부분의 실적주 부분에, 이런, 주도 역할, 또,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다우가 또 오르면서, 우리 국내에 이런 조선 철강, 그죠? 또 뭐 해운, 이런 쪽,
그죠? 이런 쪽, 이 같은 이제 업종 부분에서 말 그대로 조선이 됐든 철강이 됐든 또 이쪽에 뭐 해운이 됐든 또 우리가 BBIC도 마찬가지로 그죠? BBI 상반기에 BBIC가 뭐 같이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게 되고 또 2분기부터 만약에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면 그 업종 내에서 실적이 좋은 놈들이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뭐 어느 정도 오르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이제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뭐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의 지금 코스피가 어제도 3,000포인트 위에 와 있으니까요. 대세 상승장에서의 유동성 반락 장세가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장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실적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은 여러분 이거는 뭐 실적이 이거는 야 어떻게 이런 그죠? 그것도 시청도 큰 종목이 그죠?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따 강의하겠지만은 신약 개발을 한 1년 만에, 그죠? 지금 뭐, 어쨌든 국내에서도 하여튼, 2월달부터 처방이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돈 카운터 제약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야 뭐 돈이 안 되게, 돈 벌려고 이쪽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원래,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뭡니까?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를, 그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창에 있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이쪽에 뭐 그 공장 오창에 지어 놓은 공장 그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100만 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비를 해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죠 케미칼을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복제약 케미칼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그죠 오창 공장을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FDA로부터 케미칼 부분에서 지금 성인 그죠 판매 허가를 많이 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너무 단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가 옛날에 막 셀트를 2만 원 3만 원 대 강의할 때 뭐라고 셀트를 좋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에서 수출 국가인데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막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질문을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 그냥 말할게요. 1위가 셀트리온이에요. 거의 95% 이상이 셀트리온 다 수출이에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죠?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세 번째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현대차예요. 다섯 번째가 LG전자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보다도 LG전자보다도 그죠? 하이닉스보다도 더 수출 비중이 높은 말 수출하는. 그래서 국내 여러분들 뭐 이거 사용하니 안 하니 국내 바이오 시민이가 팔리니 안 팔리니 지금 레키노나가 국내 환자들이 많니 안 많니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국내는 항상 가장 저가로 바이오 시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또 잔소리가 되었는데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신약을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을 가만히 보면 셀트가 오늘 그래도 플러스를 그죠 냈는데 오늘 더 플러스를 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이제 요즘 이제 요번에 제가 어제 이번 주 들면서 쇼커브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뭐 어제 그저께 뭐 CS라든지 노무라라든지 그죠? 그쪽을 이제 이쪽에 뭐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이 반드시 그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러나 반드시 그거와 마진콜과 연관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먼저 노무라가 어쨌든 이번 주 다 보는 거예요. 지난 부분보다도. 그다음에 또 CS가 어제 그제 오늘 어제 그제 모간스탠리가
또 저번에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우리가 왜 그때 골드만이 또 한번 막 팍 봤거죠. 골드만이. 그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요. 이제 세자 이거 또 요것도 하고 했다. 이거 말이 자꾸 제가 막 하여튼 제가 할 말이 너무 지금 막 셀트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막 정제가 안 돼요. 그죠?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다음에 우리 셀트 60만 원 가면 그때 정도 되면 뭐 그 이쪽에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질 것이고 그때 한번 만나요. 알았죠? 그죠? 약속했잖아. 광화문에서. 자, 오늘 이제 보면, 어쨌든 지금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아무튼 뭐 다음 달에 이제 액면, 또, 분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좋은 주식을 저는 액면 분할하니까, 근데 셀터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죠? 좀 저도, 국민들이 많이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애들도, 아빠, 이건 뭐 이제 비싸서 못 사겠네,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죠? 카카오는 적절하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니까 성장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화학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참 막판에 지금 뭐 가장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많이 매수한 주식이 참 삼성전자인데 참 아쉬워, 그죠?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올라가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쪽에 또 LG화학이든 또 현대차, 자동차 어제는 올랐고 오늘 뭐 전자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자동차 쪽 좀 내리고, 그리고 오늘 포스코는 또 좀 내리기도 했어요. 포스코는, 그죠? 그래 이제 오늘 이쪽에 일부 이제 뭐 그 셀터 제약도 좀 내리고, 뭐 어떤 헬스케어도 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보다는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죠. 이제 알 거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이쪽을 부추기고, 그 나쁜 놈들이죠. 그죠? 누가 셀트의 공매도 세력들이, 그럼 누가 뻔하겠어요. 그죠? 뻔한 놈들, 그죠? 나오잖아요, 답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 자체는 어쨌든 나름, 그죠? 저 정도 나쁘지 않았다. 자, 지수를 여기서 살짝 보면요. 오, 이거를 제가 준비를 안 하고 했군요. 죄송해요. 자, 지수 여기서 갖다 또 내려야 되니까. 자, 오늘 지수부터 먼저 한번 살짝 볼게요. 지수. 자, 지수가, 오늘 물론 이제 약간 봉이, 그죠? 오늘 엉봉이긴 해요. 오전만 해도 참 좋은 봉이었는데, 엉봉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엉봉이지만, 어쨌든 여기 22등 평균선이 이제 옆으로 눕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이평이 오일이 어쨌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죠? 자, 20일 이평을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 소폭의 엉봉.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밀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윈도 드레싱의 효과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시아 정시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수도, 그죠?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요 탄탄한, 2970포인트대가 탄탄한 어쨌든 뭐 지지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월봉도 지금, 그래서 지수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너무 좀 많이 상승은 했어요. 이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두 달 조정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달 조정받는데 뭐 저 정도 봐도 크게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어쨌든 그 3월달,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조정을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이게 응봉이었으면. 그래서 부담은 조금 저도 뭐 되기는 해요. 그러나 뭐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죠? 월봉이 양봉이든 뭐 이런 게 또 정답은 아닌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봉상은 아무튼 월봉상은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셀터를 조금 보면 정말 셀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쪽에 1년 만에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셀트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오늘 이제 제가 이쪽에 VIP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봉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봉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오니까 다 좋게 보이나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갭 상승, 그러니까 이 갭이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갭 저점이 32만 2천원대고, 그죠? 여기가 이제, 어쨌든 뭐, 31만 7천원대니까, 그러면 거의 한, 5천원 정도 갭인데, 그래서 뭐, 장중에 5천원 팍 내려갔다 올라왔으면 저는, 이 갭을 없애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또 차트를 보는 분들은 이 갭을 이제, 그죠? 갭을 메꾸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셀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매수하십시오 하지만요.
사실은 뭐 단기꾼들은 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단기꾼들은요. 그죠? 들어와봐야 피해만, 민폐만 끼치는 사실은요. 그리고 수익도 또 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세장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죠? 셀트는 단기 투자 절대 돈 못 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이고 올해고 이제 레키노나주 신약 보고 주식 매수하지 마라. 왜? 그거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리수를 두면서 단기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 됐든 뭐 일반 투자자가 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최단계에서는 이걸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뭐, 비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얘가 팔 겁니까? 이거를 내가 안 팔아.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왜? 셀트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만큼 내한테 셀트가 돈을 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짜증내면서 안 돼. 이거 뭐 팔아야 돼. 그렇게 하면 뭐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농담이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그런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쪽에 주식을 하는 단기를 소개를 했어요. 단기를. 그죠?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단기로 했는데 손해를 하나 봤어요. 한 5% 정도 손절매를 쳤어요. 그래서 손절매를 쳤으니까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 좀 돈을 벌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나미를 했잖아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 2번에 걸쳐서 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나미가 오늘 20%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미를 20% 급등한 상태에서요. 다 팔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게 단기 하는 거예요. 단기는 그런 주식 가지고 하세요. 셀트는 단기 해봐야 돈 안 벌어준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제가 이 유튜브로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 또 셀트가 앞으로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단기로 매수한 분들 제가 미리 말씀 드리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차트 이제 이따가 한번 더 볼 거예요.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또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자, 2가지예요. 오늘 미국 시장은 뭐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자, 여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또 하나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아이고, 이놈이 왜 나오지? 요즘 요 엉뚱한 놈이 자꾸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죠? 자, 수급적인 부분도. 자, 요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하면서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이, 지난주에서 6일 동안 사실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눈높이는 된 것 같아요. 누구하고 올해 연초에 먼저 빠졌고 좀 뒤에 이제 뒤늦게 뭐 LG화학이든 지금 뭐 SDI든 이런 쪽에도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뭐 물론 이제 카카오는 빠지지 않지만 그 오늘도 삼성도 전자도 많이 빠져서 현대차도 그렇고 그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뭐 이제 눈높이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셀트의 성장의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셀트의 PER을 자꾸 뭐 70, 60, 40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PER이 70이 못 넘어가고 70 밑으로 있으면요. 그건 그냥 뭐예요, 이제. 우량주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의 지금 성장이 끝났습니까? 아직 그렇게 저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램시마 3개 가지고, 램시마, 그죠? 램시마, 트록시마, 허즈마, 그거 3개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뭡니까, 그죠? 주가가 40만원 왔다면, 이제 올해부터 SC도, 유프라이마도 여기다가 신약까지 지금 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도 앞으로 PR이요, 막 150, 200 가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공매도가 손이 놓으면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무슨 말 아시죠? 자,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릴게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요. 성장주라는 거는. 작년에 삼성 SDI의 PR이 450까지 갔어요. 450. 지금도 100 얼마죠? 그죠? PR이 낮다는 것은, 저평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 더 바이오가 PR이 높지 않습니까? 셀트가 맨날 뭐 90에서 이제 앞으로 100, 150 펑펑 가는 거 볼 거예요, PR. 그죠? 무슨 말이 가십니까? 찬찬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부분에서 오늘 그래도 플러스 약간 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날, 그저께 37만 주, 어저께도 사실은 모가지 샌딩 한 5만 매주 샀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6만 7천 주인데 이게 이제 어제든 그제든 계속 뭐예요? 셀트리온은 누구야? 제가 신한증권 창고는 이제 검은머리 창고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검은머리, 그죠? 검은머리는 뭐냐 하면, 자, 내국인인데, 우리 돈은 한국 돈인데, 그죠? 달러 행세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검은머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신한창고 쪽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모처럼 쭉 올해 데이터를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간 스탠리가 또 최근에 뭐 CS도 사고 좀 해서, 모간 스탠리가 산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몸통 공매도,
그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제 원래 전 세계적으로도 헤지 펀드를 가지고 수익을 제일 많이 창출하는 투자은행이 이제 모건 스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의 말 그대로 몸통의 역할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요. 그죠? 또 이제 거기에 뭐 꼬봉 창고로서 뭐 했던 이제 CS도 마찬가지. CS는 이제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3월 달에 보니까 3월 달에 CS가 매수 1위에요. 23만 7천 주. 그죠? CS가. 이거는 이제 뭐예요? CS의 물량은 내국인들일 수도 있고 기관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어제 뭐 마진콜과 연관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뜻이고. 자, 노무라도 마찬가지. 노무라는 이제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오늘 매수를 하면서 이제 2위예요. 3월 달에는 20만 9천 주. 노무라가 17만 6천 주. 그저께 산 거죠. 노무라도 이제 마진콜과 연관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 셀트리아 뭐 공매도 크게 관여한 또 그런 창고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CS나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이나 뭐 메리시는 쪽은 이제 그렇지만은.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뭘까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저는 이제 미리 좀, 뭐 공매도를 쳤던 부분에서 또 이쪽에 있는 거를 쇼크업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두 번째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저 반대로 이제 올해 3월 달에 가장 매도가 큰 창고가 누구냐 하면 신한창고예요. 그죠? 29만 8천 주예요. 3월 달에. 그 뭐 어제 이번 주에 계속 눌렀죠. 그러니까 신한창고를 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시티가 한 10만 주. 이베스트가 이제 8만 5천 주 정도밖에 안 돼요. 3월 달에. 매도 쪽에서. 그럼 이제 매수는 외국계 쪽. 매도는 시티가 외국계 10만 6천 주지만 대부분 그죠? 국내 쪽 창고 쪽이도. 근데 이제 올해를 보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올해를 보니까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3월달까지니까 3월 1분기 지났으니까 1분기에 69만 7천 주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뭐 여기 이제 신한은행, 신한도 포함되겠죠. 신한거 포함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올해 제일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10만 주를 샀어요. 모건 스탠리. 두 번째 많이 사는 회사가 누구냐 하면, 창고가 누구냐 하면, 골드만삭스예요. 67만 천주예요. 1분기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CS예요. 46만 주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 여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이나 CS는 뭐예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주 창고들이에요. 자, 이 주 창고가 주식을 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이 사면서, 또 이쪽에 뭡니까? 공매도 뉴욕 창고가 60만 주대에 40만 주대에서 지금 400, 거의 한 200만 주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매도 창고를 보면 올해 매도 창고 제일 많이 판 창고가 누구냐면 시티예요. 시티. 그죠? 올해 3월 달에도 시티가 좀 팔았죠. 10만 주 정도. 시티가 이제 77만 9천 주 정도.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52만 주. 올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이에요. 40만 8천 주. 그럼 신한은 뭐야? 금은머리니까. 자, 그러면 신한이든 JP든 시티든 이쪽은 셀트리온의 주 공매도 창고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창고들은 뭐예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좀 누르는 역할. 특히 신한 창고도 최근에 막 누르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과 CS는 뭐예요? 셀트리온의 주 공매도 창고였고요. 그 주 공매도 창고 중에서도 모건 스탠리는 뭐예요? 몸통 창고라고 그랬죠. 그 몸통 창고가 지금 올해 110만 주를 샀어요. 오늘도 물량을 보세요. 이게 물량을 밑에서 계속 받아내면서 누가 때립니까? 신한이든 삼성이든 또 차명계좌 뭐 미래 키움. 그죠? 차명계좌 물량도 많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명계좌에 있는 것까지 이제 쇼크업을 해주려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어쨌든 440만 주 밑으로 435만 주가 7만 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오늘도 이쪽에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그죠? 오늘 어쨌든 매수를 했는데 그죠? 오늘 모건 스탠리가 12만 2천 주예요. 2위가 누굽니까? 매수 2위가 미래에셋인데 5만 9천 주죠. 3위가 5만 9천 주인데 누굽니까? 키움이죠. 근데 매도 1위는 뭐 1위는 그죠? 없어. 그냥 비슷해요. 미래, 키움, 신한 4만 6천 주 팔았으니까 삼성. 그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오늘 뭐예요? 그죠? 모건 스탠리가 왜?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1위, 2위
매도 1위, 2위가 비슷하거든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매수도 보면 일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어제 급등, 어제 빠질 때, 오늘 약간 이제 장중에 되고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쇼커버가, 근데 이거 쇼커버를 한 방에 팍!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막 1000만 주 있을 때, 지금은 사실 430만 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셀트리온의 이런 고무누적 잔고를 봐서,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팡팡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팡팡 사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런 눌림.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 모간이 가지고 가는 물량이나 신앙의 물량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강의를 한 번 더 다시 드릴게요. 그럼 왜 물러나느냐? 그죠? 아니, 얘들이 그럼 이제 왜 물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원래 말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그죠? 개발을 하는데도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후에, 그죠? 그게 매출로 이어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계속 뭐가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금 순간적인 조 단위의 매출을 수출을 하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신약이에요. 그죠? 그것도 신약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 근데 요즘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조금, 그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좀 효과가 좀 없는 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같은 분위기. 그죠? 그럼 이제 니제네론과 셀트리온, 미국과 대한민국. 근데 미국에 있는 제품들은, 그죠? 미국의 제품은 다 미국에서 지금 거의, 그죠?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뭐 한국가에서는 가져갈 수도 엄두도 못 내요.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저는 터지면 가장 지금 이거를 원하는 쪽이 저는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 그죠? 일본이 올해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이. 그죠? 일본도 인구가 1억 5천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또 일본은, 그죠? 겉으로는 부자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신약을 그냥 1년 만에 이렇게 1년 만에, 그죠? 1년 만에 그냥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투약을 해서 어제 그 기사 하나 보니까 840몇 명인가요? 그죠? 또 병원도 이제 55개로, 그죠? 아마 내일 이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1년 만에 그것도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1년 만에 셀트리온이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데 3년, 5년이 걸려요. 근데 이 엄청난, 그것도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이오 시밀러야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는 1년 만에 뚝딱뚝딱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임상 3상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임상 2상 만에, 그죠?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임상 3상 끝내고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임상 3상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저께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유럽에서 지금, 그죠? 4개국에서 어쨌든 수출 계약을 했고요. 그죠? 또 어저께, 레키노나가 이제 드디어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얻는데, 이제 매출, 어쨌든, 이쪽으로 누구의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뭡니까 팔았으니까 그죠 토탈 뭐 2,600 얼마인가 했는데 그 중에 뭐 레키노나가 좀 뭐 한 그죠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저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일본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멕시코에서도 이제 임상 3 진행을 하고 멕시코 지금 가장 또 위험하게 확진되는 게 브라질이잖아. 브라질 남미 쪽으로 그쪽으로 그죠? 유럽 쪽 남미 쪽 미국은 지를 거 있으니까 우리 미국은 놔두고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보세요. 유럽에서 어쨌든, 유럽에서 롤링을 하고, 그러니까 성인 전에 사용 근고 성인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4월 10며칠인가, 10며칠인가, 저도 기록해놨는데, 4월 달은 이제, 이쪽 회의가, 19, 20, 21, 22, 19일이에요. 그죠? 그럼 뭐 20, 20, 그러니까 4월 한 23일 정도 되면 이제, 그죠? 성인 권고가 나오든 그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응?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1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셀트리온은 작년부터 해서 10장을, 그죠? 10장을 지금 풀로 이 레키노나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죠? 10만 명 분량을 생산을 해놓고 있고, 2025에, 그죠? 10장, 130만 명, 풀로 하면,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길리어드사가 타미플루를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은 타미플루도요, 대한민국의 박사가,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를, 대한민국에 노해가지고 그쪽 갔다가, 그죠? 기술을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길리어드사도 지금도 타미플루, 한때 막 타미플루 구입 못 해가지고, 그죠? 비싸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종식이 되더라도, 이게 종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되더라도 이제 유행병처럼 계속 되는 거예요. 각 국가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미플루처럼 이제 앞으로 레키노나 치료제도 국가에서 비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죠? 이제 백신 때문에 지금 신경 못 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백신 맞는다고 독감이 환자가 없나요? 앞으로 코로나 환자들도 백신에서 이제 잠잠해지더라도 환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는 뭘로?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다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우리 서 회장이 보세요. 10장도 올해 풀로 써버리고 20장까지도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320만 명분을 생산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참 공장이 그래서 한이 돼요. 저도 그 당시에 공매도 놈들 때문에 2014년도에 공장 못 친 거 아니에요. 공장 진다고 3공장을 진다고 하니까 뭐예요? 공매도 애들이 주가를 공격을 하면서 뭐예요? 그 돈 넣어가지고 주가 방어하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사주 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서 회장이 니들한테 안 판다 이 새끼들아, 해외에다 팔겠다, 국내에는 안 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런 회사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게 천천히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주봉 한 바퀴 주봉. 자, 주봉. 어쨌든 요 주봉이 이제, 당연히 바닥 주봉은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갭은 좀 안 막히기를 바라보고요. 바라보고. 이제, 주봉을 오늘 볼 필요가 월봉을 봐야 돼요. 한 달이니까. 주봉은 아직 진행형이구나. 자, 월봉상 추세를 쭉 타면서 양봉을 만들고서 월봉상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천천히 여러분들. 이게 자꾸 내 내공을 쌓아야 돼요. 셀트도 내공을 쌓아야지만이 물량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 그죠? 또, 저축을 꼭꼭 들어야 하고, 절대로 단기 매매는 셀트에서는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